전차남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의 에코시스템이다라고 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에코시스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보니까 맨 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국은 다 집적돼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탁 그렇게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딱 느껴지고요. 기존에는 사실 테슬라는 비클, 차량, 전기차 이 부분이 핵심이었죠. 근데 이 부분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 시스템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차징을 같이 했는 거고요. 충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저장해 놔야 되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사업도 같이 했죠. 그런데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을 하는가 보니까 솔라,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저장해서 차징을 해줘야 되니까 이 솔라까지 같이 하게 되는 이런 식의 사업 저게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율주행을 해서 이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그 테슬라가 직접 져야 되다 보니까 인슈어런스, 보험까지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사업 구조가 있었는데 여기에 기반해서 자동차를 이제 만들어 팔려 그러면 서비스를 해줘야 되죠. 고쳐줘야 되고 뭐 잘못된 거 저 리콜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 사업. 그 다음에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배터리를 100% 외부에서만 받아 가지고는 위험하죠. 외부에서 뭐 가격을 확 올린다거나 뭐 이러면 되게 그 비즈니스에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배터리 셀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4680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체 조달을 하는 사이버 트럭도 만들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배터리 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사업 영역이 되죠. 그리고 리튬 리파이닝 배터리 셀을 이렇게 만들려 그러면 리튬이 엄청나게 필요하다 보니까 리튬 정제 사업 이런 것까지 이제 진출해서 테슬라가 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비클 사업을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 FSD Full Self Driving 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완성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벌써 베타 딱지를 떼고 슈퍼바이저드 감독판 뭐 이런 식으로 FSD가 지금 벌써 12.3.4, 12.3.5 이렇게 나와서 이제 배포가 되고 있죠. 근데 이 FSD를 완성도를 높여가고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겠죠. 그 주행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내주면 그거를 빠르게 연산하고 이렇게 추론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또 훈련을 하는 그런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 엔비디아의 H100 이런 걸 막 10만 개씩 사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이렇게 구축하고 또 자체적으로 도조 이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각 지역에 해서 엄청나게 그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AI 컴퓨트 이 파워를 강화하는 이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비더는 뭘까요? 오토비더는 아마 그 부품 같은 거를 납품받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하청업체들과의 그런 시스템, 거래 관계의 시스템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FSD를 통해서 그 로보택시 이름이 이번에 사이버캡이라고 이제 정해졌죠.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으로
그 로보택시가 이제 이번에 8월 8일 날 공개되고 내년 초 정도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이제 라이드 헤일 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이번에 테슬라판 그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그 메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이제 이미지를 공개를 했죠.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돼서 최종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비즈니스로 가겠다. 기존에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컴퓨팅, 그리고 또 그록 같은 그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최종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이 부분에 집중해서 가겠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에코시스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뭐 한 대 아니면 두 대 보통 이렇게 하죠. 미국에서야 사람마다 한 대씩 이렇게 막 하지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이하 정도의 이 로봇을 내년 말 정도에 이제 생산을 시작하고 2026년 초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다 이러는데, 이거는 자동차보다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뭐 아프리카라든가 무슨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그 아니면 옛날에 조선이나 청나라나 중국 같은 그런 데서 그 노예 뭐 이런 걸 이제 쓰는 걸 보면 한 집에 노비가 이렇게 몇십 명씩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누구는 밥하도록 하고, 누구는 마당 쓸고 청소하도록 하고, 뭐 누구는 뭐 산에 가서 나무 해오도록 하고, 누구는 그 마차 뭐 이런 그런 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든가 하고, 누구는 또 그걸 관리하는 집사 같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뭐 양반집 뭐 이런데 귀족들 이런데 보면 그 노예가 수십 명씩 되고 많은 데는 수백 명씩 되고 이랬던 게 나중에는 이제 그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고 보면, 한 집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로봇을 여러 대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운다거나 뭐 이런 산에서 나무를 가꾼다거나 뭐 온갖 일들을 로봇이 다 하도록 하려 그러면 자동차보다 나중에 되면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동차보다 오히려 부가가치는 더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는 지금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테슬라는 후발주자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일반의 대중적으로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제일 빨리 시작할 가능성이 지금 높잖아요. 물론 뭐 공장 같은 데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일부 업체가 있긴 하지만, 대량 생산을 해서 저렴한 가격에 일반 대중들에게 이렇게 파는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테슬라만큼 빠르게 치고 나가는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팔아서 얻을 수 있는 마진 이런 게 자동차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형태로 해서 팔아먹는 거죠. 예를 들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밴드의 악기, 기타를 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걸로 해서 하겠다. 기타를 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뭐 10만 원, 막 이렇게 소프트웨어 구매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로봇한테는 뭘 할까요? 농사 짓는 방법, 그런 거를 이제
다운로드 하는데 10만 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엄청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능력들을 팔아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로봇이 나중에는 엄청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도록 그런 능력, 지식을 이렇게 넣어주고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받아먹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자동차 이런 것보다 나중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가가치 이런 게 훨씬 이렇게 높을 거다. 그래서 테슬라도 에코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새롭게 공개한 테슬라의 에코시스템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상 전기차 알려준 남자 전차담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